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짱박사 경제학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시험에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손님이죠? 단기 비용 곡선. 이거 하나를 아주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냥 통째로 집어넣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시험에 필요한 모든 거 오늘 이 시간 안에 다 끝내드릴 테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용의 세계를 정복할 순서입니다. 처음엔 이 비용이란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아주 중요한 총비용 삼형제를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위당 비용인 평균 비용, 또 딱 한 개 더 만들 때 드는 한계 비용을 지나서 마지막엔 이 모든 곡선들이 한 그림 안에서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바로 그 시험에 나오는 최종 그림을 완성해 볼 겁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자, 첫 번째 순서, 비용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모든 건 이 출발점에서부터 나와요. 뭐냐? 기업이 뭔가를 만들려면, 즉 생산을 하려면 반드시 비용이 든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 생산과 비용의 연결고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비용 함수라는 건 말을 좀 쉽게 풀어볼까요? 이건 그냥 가장 싸게 만들었을 때 얼마야? 이걸 알려주는 뭐랄까 일종의 가격표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빵을 100개 만들 때 가장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만들었을 때 드는 최소 비용이 얼마인지, 또 101개를 만들 때 최소 비용은 얼마인지, 이렇게 생산량 Q랑 최소 비용 C를 하나하나 짝 지어 놓은 거죠. 경제학에서는 단기랑 장기를 나누는데요. 그 기준이 시간의 길이가 아니에요. 바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유연성입니다. 단기에는요, 공장 크기나 기계처럼 당장 바꿀 수 없는 딱 고정된 요소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에는 마음만 먹으면 공장도 새로 짓고 기계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단기, 즉 뭔가 하나는 묶여있는 상황에만 집중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용 구조의 뼈대를 세워볼 시간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바로 총비용 삼형제. 이 세 형제의 성격만 제대로 알잖아요. 그럼 비용 곡선은 거의 절반은 끝난 겁니다. 모든 비용 이야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 바로 이겁니다. 너무 당연해서 시시해 보일 수도 있어요. 총 비용 TC는 총 고정 비용 TFC와 총 가변 비용 TVC를 더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간단한 공식에서부터 우리가 앞으로 배울 모든 복잡한 비용 곡선들이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머리에 새겨둬야 합니다. 삼형제 중에 첫째 형, 총 고정 비용 TFC입니다. 이 형은 성격이 아주 듬직해요. 왜냐? 물건을 하나도 안 만들어도 100만 개를 만들어도 이 비용은 꼼짝도 안 하거든요. 딱 정해져 있어요. 가장 쉬운 예가 바로 공장 월세. 사장님이 이번 달에 놀았다고 건물주가 월세 깎아주지 않잖아요. 그쵸?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가로축이 생산량 Q, 세로축이 비용 C인데 생산량이 0일 때나 100일 때나 1000일 때나 비용이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로 잰 듯한 완벽한 수평선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 형의 그 듬직한 성격이 그래프에 그대로 나타나죠? 둘째 형, 총가변 비용 TBC는 아주 그냥 활발한 친구예요. 생산을 안 하면 0인데 생산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돈이 들기 시작하고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같이 쑥쑥 늘어나는 비용이죠. 빵 만들 때 쓰는 밀가루 값이나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같은 거요. 생산량 따라서 같이 변하는 비용, 그게 바로 TBC입니다. 근데 이 TBC 곡선은 모양이 좀 특이하죠? 왜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생겼을까요? 이게 바로 예전에 우리가 생산이론에서 배웠던 수학 체감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프의 앞부분을 보세요. 기울기가 좀 완만하죠? 이건 생산 쪽에 사람을 한 명 더 뽑을 때마다 생산성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효율적인 구간이에요. 근데 어느 지점을 지나니까 어때요? 기울기가 확 가팔라지죠? 여기가 바로 수학 체감 구간. 좁은 공장에 사람만 자꾸 넣으니까 서로 부딪히고 효율은 떨어져서 비용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삼형제의 마지막 총 비용 TC 차례입니다. 계산은 너무 쉬워요. 그냥 첫째 형 TFC랑 둘째 형 TVC랑 합치면 끝. 그래프 모양도 상상하기 쉽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S자 모양의 TVC 곡선 있죠? 그 곡선을 그대로 잡아서 첫째 형의 키만큼, 예를 들면 공장 월세 100만 원만큼 수직으로 그냥 쭉 들어 올리면 돼요. 바로 그게 TC 곡선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TVC랑 쌍둥이처럼 똑같은데 시작점만 다른 거죠.
총 비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사장님 입장에선 이게 더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바로 이 질문이죠. 자, 이제 총 비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평균 비용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 비용이 그랬던 것처럼 평균 비용도 똑같이 두 부분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평균 고정 비용 AFC와 평균 가변 비용 AVC의 합이죠. 뭐 총 비용 전체를 생산량으로 나누나 각각의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다음에 더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100만 원짜리 월세 내는 공장에서 피자를 한 판 만들면 그 피자에 월세 1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셈이죠. 근데 100판 만들면 피자 한 판당 월세 부담은 10,000원으로 줄어들죠. 즉,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고정비 부담이 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FC 곡선은 언제나 이렇게 아래로 쭉 미끄러지는 모양입니다. 그럼 평균 가변 비용 AVC는 왜 이런 U자 모양일까요? 이것도 결국 아까 TBC의 S자 모양이랑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생산 초기에는 효율이 막 좋으니까 TBC 기울기 완만, 물건 하나당 들어가는 가변 비용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다가 수학 체감 구간에 딱 들어서면 TBC 기울기 급격, 비효율이 생기면서 단위당 가변 비용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U자 모양의 그릇 같은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슬라이드 정말 중요하니까 별표 5개 치세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집중하세요. AVC 곡선이 왜 U자 모양인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공식을 보세요. AVC는 임금 W를 노동의 평균 생산물 APL로 나눈 값이래요. 우리 생산이론 배울 때 APL 곡선, 즉 노동자 한 명당 평균적으로 몇 개 만드는지 나타내는 그 곡선이 종 모양, 위로 볼록한 역 U자 모양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처음엔 생산성이 오르다가 나중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AVC는 바로 그 APL과 분모 관계, 즉 역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APL이 역 U자 모양이면 그걸 뒤집은 AVC는 당연히 U자 모양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노동자의 생산성이 최고점을 찍을 때 단위당 가변 비용은 최저점을 찍는다. 이 둘은 서로를 비추는 완벽한 거울 같은 존재인 셈이죠. 자, 이제 기업이 생산을 더 할까 말까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나옵니다. 바로 지금 상태에서 딱 한 개만 더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추가로 들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한 개 비용, MC, 마지널 커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빵을 100개 만드는데 총 1,000원이 들었어요. 근데 101개를 만드는 데는 총 1,015원이 들었대요. 그럼 마지막 그 한 개, 101번째 빵을 만드는 데 추가로 든 비용이 얼마죠? 15원이죠. 바로 그 15원이 한 개 비용입니다. 이 MC 곡선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AVC처럼 U자 형태를 띱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해져요. 여기 S자 모양의 총비용 TC 곡선이 있죠? 이 곡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찍어보세요. 예를 들어 생산량이 100인 지점. 그 지점에 자를 대고 스치듯이 선을 하나 긋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접선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 즉 이 선이 얼마나 가파른지가 그 지점에서의 한 개 비용 MC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TC 곡선이 완만하게 올라가면 MC가 낮은 거고 가파르게 올라가면 MC가 높은 거란 뜻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따로따로 만났던 모든 비용 곡선들을 하나의 무대 위로 다 불러 모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시험에는 바로 이 그림이 나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백지에 그려낼 수 있어야 하는 최종본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눈에 익혀두셔야 합니다. 첫째,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저 MC 곡선을 보세요. 휙 내려왔다가 휙 올라가죠? 이 MC 곡선이 AVC 곡선과 AC 곡선의 가장 낮은 지점, 바로 그 최저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둘째, AC와 AVC 두 곡선의 사이 간격을 보세요. 이 간격이 바로 점점 줄어드는 AFC인데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두 곡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요, 시험 전날 꼭 다시 봐야 할 핵심 요약 노트 같은 겁니다. 이 관계들을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원리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 반 평균 점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반 평균이 80점인데 이게 AC, 새로 전학 온 친구, 이게 MC가 60점짜리예요. 그럼 반 전체 평균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반대로 전학생이 100점짜리면요?
반평균은 올라갈 겁니다. 비용도 똑같아요. 추가되는 한계 비용 MC가 기존의 평균 비용 AC보다 낮으면 평균은 아래로 끌어내려집니다. AC 감소. 반대로 MC가 AC보다 높으면 평균을 위로 끌어올리죠. AC 증가. 그러다가 이 둘이 딱 같아지는 지점, 거기가 바로 AC가 더 이상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는 최저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잘 압니다. 경제학, 이게 참 만만치가 않죠. 그래프는 왜 이렇게 많고 용어는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하지만 오늘 이 복잡한 비용 곡선까지 끈기 있게 따라온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절반 이상을 해내신 겁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저 짱 박사가 여러분의 경제학 정복을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혹시 오늘 내용을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거나 혼자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십시오. 거기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능력 있고 친절하신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동료 수험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커뮤니티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같이 열심히 공부해봐요.